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유동규 본부장 옥중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첫 입장을 MBN 체질에 밝혔다는 것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 접견과 옥중 서신을 통해서 불법 수익을 환수해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치소 접견 그리고 옥중 서신 두 가지 방법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불법 수익을 환수해서 국민께 돌려줘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강조해서 밝힌 겁니다. 자,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MBN에 자필 편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MBN에 자필 편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 형식의 편지에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업자의 불법 수익을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업자의 불법 수익을 환수해서 모두 국민께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이 질의서 형식으로 보냈고 유동규 본부장이 답장 형식으로 보낸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 10월에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로 선정해 줄 이유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더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자로 선정해 줄 이유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더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만배 일당에게 대장동 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맡기는 데에는 이재명과 정진상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타 피고인과 달리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나 싶다. 법무부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냐. 법무부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장동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검사에게 유동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 절대 못 잡습니다. 저만 다칩니다. 끝까지 이거 수사하시겠습니까? 유동규가 수사검사한테 수사를 받으면서 대장동 일당 잡기 쉽지 않습니다. 못 잡습니다. 괜히 저만 다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수사검사가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열심히 해서 수사를 해서 모든 걸 밝혀내겠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항소 포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가 말한 대로 이거 대장동 이거 못 밝힙니다. 결국 하다가 말고 저만 다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자기 말이 결국 이렇게 맞지 않았냐라고 지금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미 그런 사실을 눈치채고 수사 제대로 하십시오. 기소 제대로 하고 재판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대장동 일당하고 이재명 저 일당 못 당합니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한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기소를 빨리빨리 해서 재판을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대장동 재판이 4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법치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또 남욱 변호사 등 사업자 일부가 검사 해유가 있었다며 진술을 바꾼 것과 달리 저의 자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남욱이가 말이죠. 남욱이가 검사 해유 때문에 내가 A라고 말했는데 사실 A 아닙니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했던 말도 다 남욱이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유동규는 자기가 했던 말 하나도 바꾸지 않는다. 내가 했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MBN과의 구치소 접견에서도 다른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쓰지 않고 항소심에서 모든 것을 밝혀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벌은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벌은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공범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는 옳은 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 몇 년 받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배당된 대장동 사건 항소심은 내년에 첫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이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MBN과 두 가지 방식으로 옥중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요. 하나의 방식은 구치소 접견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서신을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서를 보내면 거기에 답변서를 보내는 형식으로 그런 서면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방식으로도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자기는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항소심에서도 있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얘기하겠다. 그 전에 했던 말을 진술을 번복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도 말이죠. 너무나 억울한 게 사실 많거든요. 징역 8년이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만배와 똑같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은 사실 돈도 받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징금도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그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은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대통령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어떤 신념으로 자기 자신을 정말 희생해서라도 뭔가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싶다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불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까 말하는 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의 지시가 없었다면 자기가 그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 사업을 줬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위에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시키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 김만배 일당에게 사업을 몰아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이죠 삭제해버린 거,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김만배 일당에게 사실상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게 해준 거, 이 모든 것이 이재명과 정진상이 위해서 시킨 것이고 그들이 공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한 것, 도대체가 이게 나라냐?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동규 본부장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유동규 본부장의 건강을 빌어주시고요. 222원으로 댓글로 응원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회원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신업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신업TV입니다.